9월 21일 월요일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챕터 17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그 알코올, 그 피놀류의 주요 특성들하고 그리고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마지막 그 남아 있는 그 알코올 그 반응에 대해서 알코올의 반응은 매우 그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알코올 반응의 특성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알코올로부터 할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크로로 혹은 브로미네이션 되는 것이죠. 이 알코올의 그 취환기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반응 메커니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터셔리 알코올인 경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메커니즘은 취환기가 3개가 있는 터셔리 카본에 OH가 있기 때문에 터셔리 알코올이죠. 자, 터셔리 알코올인 경우는 HCl, 자, HCl은 이렇게 카본의 크로리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 대신에 혹은 HBr 이렇게 되게 되면 카본의 브로미네이션이 되는 두 가지 레이전트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취환기가 하나만 있고 CH2OH 프라이머리 혹은 취환기가 2개가 있고 CHOH 세컨더리 알코올인 경우 또 다른 사이오닉 클로라이드 혹은 PBr3라는 그런 다른 리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메커니즘도 2개가 달라요. 보면 첫 번째 터셔리 알코올은 SN1,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알코올인 경우 SN2 메커니즘을 경유를 한다는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터셔리 알코올인 경우 여기 HCl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게요. 스트롱한 HC되기 때문에 알코올이 먼저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OH가 아니고 OH2 물에 플러스 되고 있는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1학기 때 배웠듯이 카본과 옥시전 간의 번드가 약해지면서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우선적으로. 자, 그러면 카본의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터셔리 알코올로부터 스트롱한 애시드 처리를 하게 되면 프로토네이션에 된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온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여기는 테트라헤드롤 하지만 여기 카보캐타이온은 1학기 때 배웠듯이 플래너 헤즈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되면 카본을 중심으로 R 3개가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위치하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그 프로토네이션이 될 때 나온 크로로 마이너스가 뉴클레오파일을 작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왼쪽으로 에디션이 되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에디션이 되거나 프로덕트는 동일해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알코올 자리에 크로린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SN1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이죠. 자, HBr을 쓰게 되면 이제 똑같은 메커니즘이고, 단지 Br-가 마지막 단계에서 에디션이 되게 되면 카본에 Br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터셔리 알코올인 경우 그러한 그 SN1 메커니즘에 따라서 쉽게 반응이 잘 일어나고요. 카본이 프라이머리이거나 혹은 세컨더리, 주로 프라이머리인 경우는 더더구나 주로 이 메커니즘을 따르겠죠. 세컨더리인 경우도 SN2가 가능하고요. 자, 이런 경우는 메커니즘 자체가 SN2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OH 자체로는 OH-가 스트롱한 그 베이스이기 때문에 리빙 그룹으로서는 아주 잘 떨어져 나오지가 않죠. 푸어한 리빙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에는 크로리네이션, 밑에는 브로미네이션이에요. 크로리네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오닉 클로라이드라는 이러한 레이전트를 사용해 주는데요. SOCl2 처리를 해주게 되면 알코올에 있는 옥시전이 설퍼를 어택을 하고
크로로 하나가 리빙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Cl-가 여기 리빙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자, 그러면 중간체는 SOCl, 그 다음에 알코올의 옥시전, 그래서 옥시전과 설프가 본딩을 하고 있는 이러한 크로로 설파이트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먼저 만들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단계에서. 자, 그러면 알코올은 푸어한 리빙 그룹이지만 여기 있는 SO2CL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Cl- 여기 리빙 그룹을 하나 떨어져 나온 Cl-가 뉴클레 파일로서 백사이드 어택, 카본을 중심으로 여기 리빙 그룹의 백사이드 어택이죠. 80도 각도로 들어가게 되면 굿 리빙 그룹인 SO2CL, 물론 요거는 이제 SO2하고 HCl로 다시 나눠지게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크로로 설파이트가 굿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크로로 설파이트가 본래 있었던 자리의 반대 방향에 크로로가 치환이 되는 그런 SN2 메커니즘으로 해서 알킬 크로라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SN2죠, 그죠? 자, 브로미네이션은 이제 PBr3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메커니즘은 거의 똑같아요. 즉, 인터미디에이트 구조가 조금 다르죠. PBr3에 이제 알코올이,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알코올이 있는 경우, 똑같이 옥시전의 럼프 일렉트론이 포스핀을 어택을 하게 되고, 브롬 3개 중에 하나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Br-가 리빙으로 우선 떨어진 그런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죠. 알코올의 옥시전 PBr2, 그래서 다이브로모 포스파이트라는 알코올보다 훨씬 굿 리빙 그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Br-가 백사이드 어택을 해서 브로모 포스파이트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알킬 브로마이드 프로덕트를 SN2 메커니즘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반응들은 실제 알코올로부터 크로라이드 혹은 브로마이드를 만들 때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반응, 그리고 SN2 메커니즘을 다룬다.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랄게요. 이제 앞에 그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알코올의 그 알코올을 그 크로로설파이트라든지 다이브로모 포스파이트 이런 그 굿 리빙 그룹으로 바꿔주고 SN2 치환을 했는데요. 또 다른 굿 리빙 그룹, 근데 훨씬 더 반응성이 뛰어난 그런 리빙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거기 사용되는 레이전트는 파라톨루엔 설포닐 클로라이드예요. 그래서 페닐린에 파라 위치에 메틸이 있고 톨루엔이니까 이렇게까지가 톨루엔이죠. 파라 위치에 설포닐 클로라이드가 있는 것이죠. SO2 크로로. 이러한 그 리에이전트하고 알코올을 반응을 시키는, 이때는 이제 베이스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HCl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데 그거를 피리딘이 퀸치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 역반응으로 가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알코올이 설파를 어택을 하고 크로로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옥소늄 아이온에서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HCl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피리딘이 이제 퀸칭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여기가 이제 알코올이 있었던 파트예요. 옥시전과 설프가 새로운 본딩을 하고 있는 요거를 우리가 약자로 토실레이트다라고, 에스터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AT라고 붙여서 토실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알킬 토실레이트는 알킬 할라이드와 화학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 이야기는 알킬 할라이드에 있는 크로로나 브로모가 보면 대부분 SN2 반응 혹은 SN1에서 굿 리빙 그룹으로 작용을 하는데 토실레이트에 있는 여기 이 그룹, 이 토실레이트도 굿 리빙 그룹. 근데 크로로나 브로마이드보다 더 굿 리빙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우리가
리빙 그룹들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러한 그 리빙 그룹을 갖고 있는 게 이 토실레이트예요. 이게 이제 CH3가 있는 이 페닐린 대신에 메질레이트 그런 것들도 보면 굿 리빙 그룹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토실레이트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뉴크레오파일이 여기를 어택을 해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 서브티션 반응, 에센트 반응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코올을 토실레이트로 전환을 시킨 이러한 레이전트를 만들고 또 다른 서브티션 반응을 하는 그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게 그 설명은 구두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에요. 알코올을 굿 리빙 그룹인 알킬 토실레이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파라톨렌 설포닐 클로라이드를 베이스인 피리딘 존재하에서 반응을 시켜 아주 쉽게 이렇게 토실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카이롤티 센터가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 이때 이 R에서는 반응이 전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옥시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R의 컨피규레이션은 알코올에서부터 토실레이트까지 동일해요. 컨피규레이션이 변동이 없어요. 즉 리텐션이 된다. 이게 아주 또 카이롤티 센터 기준에서 특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리텐션이 된다는 얘기죠. 카이롤티 센터가 R에 있다고 했을 때 알코올과 토실레이트를 비교를 하면 메인테인적 리텐션이 됩니다. 아시죠? 어떻게 설명이 또 나올 겁니다. 자, 좀 전에 이제 토실레이트를 만드는 그 서브티션 반응이었는데 만약 카이롤티 센터가 카본에 있다면 리텐션이 된다. 알코올이나 토실레이트는 카이롤티 센터가 인벌전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에센트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위의 반응은 보면 그 세컨더리 알코올로부터 브로미네이션을 PBR3 에센트 반응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알코올 대신에 브로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알킬 브로마이드가 없고 인벌전이 일어나겠죠. 왜? 카본에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난 거죠. SN2 반응이. 그래서 출발 물질 2옥타놀이 R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카이롤티 센터가 되겠죠. 이 브로마이드는 인벌전이 되게 돼요. 여기서 SN2 인벌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S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SN2 반응에서 서브티션 반응을 하게 돼요. 이때는 브로마이드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고 에톡사이드가 뉴크레오파일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SN2 반응이 일어나서 브로마이드의 백사이드 어택을 한 에톡사이드 그룹이 에디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카이롤티 센터 카본은 다시 R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 물질 옥타놀로부터 프로덕트를 얻을 때 두 번의 에센트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 카본은 R에서 첫 번째 인벌전에 의해서 S로 가고 다시 또 인벌전에 의해서 R로 가는 것이죠. 자, 반면에 토실레이트를 리빙 그룹으로 브로민 대신에 경유를 해서 동일한 프로덕트를 얻는 경우 이 경우는 2D 개념에서는 두 개의 프로덕트는 동일한 프로덕트지만 에난시오머 R과 S 그래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측면에서는 다른 프로덕트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토실레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알코올의 파라톨렌 설포닐 클로라이드를 피리딘 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그 서브티션 반응을 하게 되면 알코올이 토실레이트로 바뀌는 것이죠. 이때는 인벌전이 일어나지 않죠. 왜? 옥시전만 반응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여기 카본은 반응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카이롤티 센터는 출발 물질 R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R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굿 리빙 그룹이 있으니까 에톡사이드 뉴크레오파일이 백사이드 어택을 한 SN2 반응. 그러면 인벌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R이 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실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내가 최종 프로덕트를 알코올 대비로 인벌전이 된 그런 에난시오물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R에서 R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토시레트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인버전이 되는 그런 에난시먼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카이로리센트 카본에 알코올이 있는 경우 반응 리에이전트에 따라서 카이로리센터의 그 스테레오 아이소모의 프로덕트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간단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알코올 반응 중에 그 할로게네이션, 뭐 클로리네이션 혹은 브로미네이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활용을 해서 알코올에서부터 디하이드레이션, 즉 물이 엘리미네이션 되는 것이죠. 하이드로젠 하나하고 알코올의 OH가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프로덕트는 결국 더블 번드를 갖고 있는 그 알켄을 만드는 방법이죠. 자, 먼저 터셔리 알코올인 경우 반응이 잘 가죠. 자, 이게 2메칠 2부타놀 카본은 3개의 취환기를 갖고 있는 터셔리 알코올이에요. 자, 여기에 애시드가 존재하는 경우 그렇게 하면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먼저 뒤에 메커니즘이 나오겠지만 애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알코올이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물 플러스가 돼요. 옥시전이 플러스된 프로토네이션이. 자, 그렇게 되면 카본과 굿 리빙 그룹 물 간의 본드가 쉽게 끊어지면서 이게 터셜이기 때문에 먼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카본의 플러스를 남겨놓고 물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인터미디에이트는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돼요. 터셔리 카보케타이온.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반응에서 엘리미네이션이 디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때 두 개의 프로덕트가 가능한데 여기가 플러스가 있고 요 두 개는 동일한 그 메칠이니까 둘 중에 하나 메칠에 있는 여기 있는 프로톤 하나를 엘리미네이션 하는 경우 그 경우는 여기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오른쪽 프로덕트예요. 반면에 여기 CH2, CH3, 에틸 그룹에 있는 CH2 여기에 프로톤 하나가 엘리미네이션 되는 경우는 여기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겠죠. 그 프로덕트가 이 프로덕트예요. 자, 근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1학기 때 여러분들 배웠듯이 데이시 룰에 의해서 취환기가 많은 알켄이 more 스테이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더블 본드 중심으로 보면 왼쪽 프로덕트는 취환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고 있고 오른쪽 프로덕트인 경우는 취환기가 두 개밖에 없죠. 따라서 취환기가 하나 더 많은 이 왼쪽 프로덕트가 메인 프로덕트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터셔리 알코올로부터 스트롱한 애시드 처리를 하게 되면 먼저 카본과 옥시전, 그러니까 물, 옥소니움 케타이온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온 카보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로부터 엘리미네이션이 되면 알케인을 만들 수 있고 이때 메커니즘은 엘리미네이션 1 리빙 그룹이 먼저 떨어져 나온 거니까 E1이에요. 자, 그렇게 메커니즘에 의해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 자, 여기 이제 사이클 헥실 카본의 알코올. 자, 여기 터셔리 알코올이죠. 여기 알코올이 있고 애시드가 있기 때문에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면 이렇게 굿 리빙 그룹, 물 케타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카본과 옥시전이 쉽게 끊어져 나오는 먼저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프로톤 혹은 사이클 핵실 링에 있는 프로톤 중에 하나가 엘리미네이션이 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여기에 또 스테이블한 프로덕트가 더 스테이블한 경우니까 여기 프로톤이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알케는 알코올이 있었던 그 카본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카본의 프로톤이랑 같이 OH 그래서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디하이드레이션. 그래서 알켄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미네이션 그 원에 의한 터셔리 알코올로부터 알켄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했고
있고요. 그 이제 세컨더리 알코올에서 엘리미네이션 2에 의해서 알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엘리미네이션 2에 의해서. 자, 그런 경우는 그냥 알코올 상태로 아무리 다른 리에이전트를 써도 이 경우는 엘리미네이션 2는 일어날 수가 없죠. 왜? 여기 OH-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유크레 파일이 들어가면서 어택을 하면서 매우 푸어한 그런 리빙 그룹이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굿 리빙 그룹으로 먼저 바꿔주고, 그래서 여기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라는 그런 또 특수한 리에이전트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알코올에 있는 옥시전이 포스핀을 어택을 하고 클로로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이건 SN2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다이크로로 포스페이트라는 요렇게가 보면 상당히 굿 리빙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OH-는 리빙 그룹이 아니지만 이 다이크로로 포스페이트는 굿 리빙 그룹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베이스가 옆에 있는 카본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엘리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굿 리빙 그룹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죠. 엘리미네이션 2에 의해서 알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터셔리 알코올인 경우 애시딕한 조건에서 엘리미네이션 1에 의해서 알켄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이때 만들어지는 알켄은 두 개의 혼합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취향기 숫자가 많은 더블 본드의 위치가 메인 프로덕트로 나온다고 했고, 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세컨더리 알코올 같은 경우 뭐 프라이머리 알코올도 동일한 거죠.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레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다이크로로 포스페이트라는 리빙 그룹으로 바꿔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엘리미네이션 2를 통해서 알켄을 만드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알코올로부터 알켄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알코올로부터 에스터를 만드는 방법인데, 요거는 우리 이제 그 카보닐 케미스트리가 그 다음 챕터부터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거기에서 더 상세하게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그냥 맛보기 정도 프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알코올은 아닌데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에스터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순수한 알코올은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메타놀리시스를 애시딕한 조건에서 하게 되면 에스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응 수율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응성도 낮고, 이거는 원스텝 반응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투스텝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오히려 더 반응성은 높죠.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를 애시드 할라이드, 애시드 클로라이드 혹은 애시드 브로마이드로 SN2 반응을 통해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애시드 할라이드는 서브티션 반응이 매우 잘 일어나게 돼요. 이것도 역시 카보닐 그룹 케미스트리에서 여러분들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탄올을 뉴클레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에스터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 스텝으로 돌아가는 반응성이 높은 애시드 할라이드를 인터미디에이트로 해서 에스터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남은 부분이 보면 알코올의 옥시데이션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 메커니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기 바랄게요. 알코올은 취향기 숫자에 따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했고, 각각 옥시데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롱한 옥시던트만 여기 나와 있는데, 포테시엄 퍼망가네이트라든지 그 CrO3, 일반적으로 그냥 크로메이트다 이렇게 크로뇽 트라이옥사이드인데 길어서 그냥 크로메이트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소듐 크로메이트, Na2, Cr2, O3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스트롱한 그런 옥시던트죠.
자, 프라이머리 알코올로부터 이렇게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알데하이드를 경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데하이드가 분리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퍼더 옥시데이션 계속 일어나게 돼서 최종 프로덕트는 카복실릭 애시드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컨더리 알코올인 경우 역시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키톤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까지 해서 역반응을 리덕션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키톤을 리덕션을 하면 세컨더리 알코올을 얻고, 알데하이드를 리덕션을 하면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습니다. 이건 공부를 했고, 이건 옥시데이션은 역반응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반응 옥시데이션이 가능한데, 터셔리 알코올, 취향기가 3개 있는 터셔리 알코올인 경우는 옥시데이션, 아무리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쓰더라도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즉 카보닐 그룹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리덕션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거 이제 역시 뒤에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는 옥시데이션이 되어서 카보닐 그룹이 되는데 알데하이드는 키톤으로 혹은 카복실릭 애시드로, 터셔리 알코올은 왜 옥시데이션이 안 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그룹 간의 차이점은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프라이머리 알코올은 하이드로젠이 2개가 있고, 세컨더리 알코올은 하이드로젠이 하나 있어요. 그죠? 1개 이상 있는 것이죠. 터셔리 알코올은 없잖아요. 왜? 최향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최향기가 3개 있고, 카본에 OH가 있다. 그 이야기는, 이 옥시데이션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 메탈, 크롬이 옥시전으로부터 어택을 받아서 크로메이트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크로메이트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마지막 반응을 프로톤을 엘리미네이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CO, 카보닐이 되고 크롬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마지막 옥시데이션의 마지막 스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엘리미네이션을 위해서 프로톤 혹은 하이드로젠이 적어도 1개 이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프라이머리 알코올이나 세컨더리 알코올은 1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 반응이, 터셔리 알코올은 크로메이트까지는 잘 만들지만 옥시전하고 엘리미네이션 할 수 있는 프로톤이 없어요. 이렇게. 따라서 마지막 옥시데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알코올과 세컨더리 알코올인 경우는 옥시데이션이 일어나서 카보닐 프로덕트를 얻지만, 터셔리 알코올은 옥시데이션이 안 됩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랄게요. 자, 근데 만약에 프라이머리 알코올로부터 카복실릭 애시드가 아니고 나는 알데하이드까지만 메인 프로덕트를 얻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쓰면 안 되고 좀 더 마일드한 그런 반응성 산화력이 좀 낮은 그런 옥시던트를 쓸 경우 알데하이드를, 물론 카복실릭 애시드도 나오겠죠, 알데하이드까지 메인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는 요거를 소개를 합니다. 2가지 레이전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물론 이 2가지 레이전트 모두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상업적인 경쟁력은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실험실적으로 매우 유용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레이전트, 여기 보면 그 헤테로사이클릭에 특이하게도 아이오딘이 사이클릭 애텀으로 들어져 있어요. 매우 특이하죠. 그리고 3개의 아세톡시 그룹이 치환이 되어 있는 이런 데스마틴 레이전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 자, 여기 3개 중에 하나는 먼저 리빙 그룹으로 이제 떨어져 나올 거예요. 자, 뒤에서 설명이 나오지만, 프라이머리 알코올은 알데하이드를 경유해서 카복실릭 애시드까지 옥시데이션이 쉽게 되는데, 만약에 그 아이오딘이 있는 데스마틴 페리오디네인이라는 그런 특수한 레이전트를 쓸 경우, 솔벤트는 주로 다이크로로메탄 CH2Cl2죠. 쓸 경우, 이럴 경우는 애시딕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뉴트럴한 컨디션이고, 그리고 온도가 좀 낮은 데에서도 알데하이드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좀 마일드한 조건에서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를 메인 프로덕트로 한다. 자,
이런 반응이에요. 자, 이 메커니즘은 자, 여러분들 텍스트 55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알코올의 옥시전이 여기 아이오딘을 먼저 어택을 하죠, 그죠? 여기가 알코올이에요, 그죠? 아이오딘을 어택을 하고 세 개의 아시톡시 중에 하나가 리빙그룹으로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여기 리빙그룹 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자, 그렇게 되면 되게 복잡한 그런 아이오딘, 페리오딘의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복잡한 그 인터미디에이트에서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더블 본드가 프로토네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카보닐 그룹이 만들어지고, 옥시전과 아이오딘 본드가 끊어지게 되는, 이게 네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R에 CH에 여기 CO 더블 본드, 요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얻기 위해서 데스마틴 리에이전트 쓰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알데하이드예요. 알데하이드. 이렇게 해서 알데하이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데스마틴 뿐만 아니라 PCC라는 자, 여기 약자가 안 나와 있는, 여기 있네. PCC. 그 피리딘 베이스가 돼요. 피리딘에 크로메이트 클로라이드 마이너스가 카운터 아이언으로 있는, 즉 크로메이트의 옥시던트 그 액티비티를 이 피리딘이 좀 낮춰주는 것이죠.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PCC. 그래서 피리디니움 크로로 크로메이트 예약제예요. 피리디니움 크로로 크로메이트. 그래서 크로로 크로메이트가 애나이온 카운트 이온으로 있는 피리딘이에요. 자, 요거를 쓰게 되면 역시 뭐 다이크로르 메탄과 같은 레이전 솔벤트의 낮은 온도 실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요거는 이제 세컨더리 알코올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알코올에서도 PC 옥시데이션을 하면 그 알데하이드를 메이크 프로덕트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세컨더리 알코올로부터 PCC 옥시데이션을 한 경우는 당연히 키톤이 나오겠죠. 키톤. 취한계 하나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키톤. 프라이머리 알코올인 경우는 PCC에서 데스마틴과 동일하게 알데하이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옥시데이션, 프라이머리 알코올 그리고 세컨더리 알코올로부터 옥시데이션을 했을 때 알데하이드 혹은 카복실릭 애시드 혹은 키톤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옥시던트의 스트렝스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알코올인 경우는 카복실릭 애시드까지 갈 수도 있고, 데스마틴이나 PCC와 같은 마일드한 옥시던트를 쓰는 경우 알데하이드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크로메이트를 사용하는 알코올의 옥시데이션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를 보다 보면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터셔리 알코올이 왜 옥시데이션이 안 되는지를 이제 여기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알코올을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에 해당이 되겠죠. 크로메이트 처리를 해주게 되면 크로메이트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R 크로모늄 트라이옥사이드를 리에이전트를 쓴다고 볼게요. 그러면 알코올의 옥시전이 당연히 크롬을 어택을 해서 O-가 되겠죠. 이러한 크로메이트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프리한 옥시전이 되고, 이 두 개는 뭐 그냥 연속해서 쭉 갔어. 요거를 이제 크로메이트 인터미디에이트라고 보고, 요거로부터 마지막 옥시데이션이 완결이 되려면 베이스가 여기 있는 프로톤 하나를 디프로토네이션을 해내게 되면 여기가 카보닐이 되고 옥시전과 크롬 본드가 끊어진, 그래서 CrO3가 리빙으로 떨어져 나가겠죠. 물론 마이너스 이거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카보닐 그룹이 만들어지는 그런 옥시데이션의 완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 알코올이고 세컨더리 알코올, 취한기가 두 개가 있어도 키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취한기가 세 개가 있는 터셔리 알코올인 경우는 프로톤이 없잖아요. RR이. 이 경우 여기서 반응이 이 엘리미네이션 2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터셔리 알코올인 경우는
옥시데이션이 안 된다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알코올의 옥시데이션은 일단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하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그리고 그 활용성이 높은 프로텍션 앤 디프로텍션이라는 그 원리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알코올이나 아민류를 프로텍션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일시적으로 알코올 혹은 이제 아민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다른 그룹이 이널트한 반응성을 낮춰주는,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잠시 구조를 변형을 해주는 그 이야기가 프로텍션이에요. 이제 뭐 한 가지 사례로 보면 그 그리냐드 리에전트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R 브로마이드에 그 애시디간 프로톤이 있으면 그리냐드 리에전트를 만들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R-가 여기를 디프로토네이션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R-가 퀸칭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리냐드 리에전트로서 활용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알코올에는 애시디간 그 프로톤 혹은 하이드로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 애시디간 프로톤 대신에 뭔가 다른 것, 반응성이 낮은 것, 그걸로 잠시 치환을 하는 그 과정이 프로텍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냐드 리에전트를 만들고 원하는 반응에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알코올로 디프로토네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마지막 내가 원하는 반응이 끝난 다음에 이 프로텍팅된 그룹을 제거하는 프로텍션, DE 프로텍션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프로텍션에서 가장 실험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고 반응성이 가장 높은 거를 이제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크로로 트라이메칠 실란이라는 크로로 실리콘에 3개의 메칠이 있고 크로로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이 리빙으로 이제 떨어져 나갈 거죠. 그러한 그 TMS 클로라이드라고 이야기해요. 크로로 트라이메칠실란, 요거를 우리가 TMS 클로라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코올의 TMS 클로라이드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SN2는 아닌데 SN2와 매우 유사한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그래서 뭐 이거를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보지는 않고 예외적으로 좀 변형된 SN2 라이크 메커니즘에 의해서 옥시전과 실리콘 간의 본드를 만들게 돼요. 자, 이게 왜 SN2가 아니고 SN2 라이크냐면 실리콘의 취향기가 3개가 있고 리빙 그룹이 크로린이 있죠. 그러면 이 터셔리 카본이라면 SN1으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터셔리니까. 근데 이 경우는 SN2 백사이드 어택을 하게 돼요. 이 옥시전 알코올이 실리콘의 백사이드 어택. 자,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왜 카본이 있는 경우는 SN1으로만 가는데 실리콘인 경우는 이렇게 SN2처럼 갈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카본보다 실리콘의 파일렉트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서드 레이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에 있는 뉴클리어로부터 밸런스 일렉트론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본드 랭스가 길다는 이야기죠. 훨씬 반응성도 높고. 그래서 여기 카본이 있는 경우 카본의 본드 랭스는 154 피코미터라고 하면 실리콘인 경우 TMS 클로라이드 실리콘인 경우는 본드 랭스가 195 피코미터 정도가 돼요. 상당히 더 길죠. 따라서 스테릭 힌드런스가 훨씬 적다는 이야기예요. 카본보다 실리콘이. 따라서 SN2처럼 이렇게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알코올의 TMS라는 트라이메틸셀릴이라는 TMS 그룹이 프로텍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더 이상 프로톤이 없죠, 그죠? 따라서 그리냐드 리에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그리냐드 리에전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이클로헥실에 있는 사이클로헥사놀의 TMS 클로라이드 반응을 시키게 되면 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알코올 대신에 TMS를 이렇게 프로텍션이 되어 있는 이런 그룹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내가 원하는 뭔가 반응에 활용이 되고 마지막에 다시 그 애시디한 그런 그 aqueous 솔루션 처리를 해주게 되면 옥시전과 실리콘은 쉽게 하이드롤리시스가 돼. 그래서 마지막에 OH 알코올로 다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알코올의 옥시데이션 그리고 이제 그 활용된 사례로서 프로텍션, 앤티 프로텍션 이런 걸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 이제 페놀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페놀은 페닐링에 OH가 있고 뭐 중요한 화합물이죠.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공업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큐멘이라는 아이소프로필 벤젠으로부터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벤질릭 위치가 여기죠, 그죠? 페닐링에 CH2가 있는 알파 위치 카본, 여기가 벤질릭 위치에. 자, 여기에 옥시데이션 레디칼 메커니즘에 있어 페록사이드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애시디간 조건에서 높은 온도에서 처리를 해주게 되면 페놀과 알코올과 아세톤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업적으로는 페놀과 아세톤이라는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는 그런 큐멘으로부터 페놀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요 뭐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한데요. 여러분들 556페이지 피규어 17-10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뭐 쭉 읽어보게 되면 금방 충분히 이해는 될 것으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페놀은 페닐링에 OH가 있기 때문에 OH 그룹, 하이드록실 그룹은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듯이 스트롱한 액티베이션 그룹이에요. 그리고 also and para directing activating 그룹이라고 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뭐 할로게네이션, 나이트레이션, 설포네이션, 그다음에 프리델크라프트의 두 개, 알킬레이션, 아이실레이션 그런 반응을 통해서 페놀의 OH의 also 혹은 파라 위치에 다양한 일렉트로파일이 서브티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페놀의 옥시데이션의 좀 특이한 그 현상을 한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페놀은 카본에 하이드로젠이 없어요. 알코올이 붙어있는 페닐링은 이미 그 하이드로젠이 없어요. 자, 그 이야기는 마치 터셔리 알코올과 똑같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이 페놀은 옥시데이션이 안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터셔리 알코올은 옥시데이션이 안 된다라고 좀 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벤조퀴논이라는 두 개의 카보닐 그룹, 아로마티시티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두 개의 카보닐을 원포 위치로, 파라 위치로 가지는 벤조퀴논이라는 이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옥시데이션 하게 되면. 자, 이게 매우 특이한 그런 특성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되겠고, 일반적인 그 알코올의 옥시데이션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이렇게 페놀은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벤조퀴논이라는 두 개의 카보닐을 갖고 있는 프로덕트가 없고, 요거를 이제 리덕션을 또 하게 되면 아로마티시티가 다시 살아나는 파라 위치에 두 개의 다이올이 있는 하이드로퀴논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하이드로퀴논을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다시 벤조퀴논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페놀의 그 옥시데이션에서 좀 특이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가 그 알코올 리액션에 남아있는 그 부분을 오늘 공부를 했고요. 이 과제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으면 중간에 나왔던 몇 가지 그 메커니즘들을 핸드라이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매년 내왔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비대면 수업에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는 게 핸드라이팅 된 것을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뭐 비대면 방식의 복습을 하라. 이것도 좀 여러분들 그 수업의 완성도는 또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과제를 괄호 안에 있는 그 단어를 내는 과제는 이제 같이 나갈 텐데 메커니즘을 직접 손으로 쓸 수 있는 이 공부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뭐 과제를 내서 제출을 하는 그 외에는 사실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핸드라이팅을 하면서 메커니즘을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서 괄호 넣기 말고 또 다른 과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지금 여러분들의 과제 제출 편의성을 내가 조금 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핸드라이팅을 해서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과제의 일부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고요. 이제 2학기에 와서 현재까지 챕터 15, 16, 17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요. 수요일날 수업부터는 이제 챕터 18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어요.